미국 전문가 채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금일도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많이 기대하시고 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경기 부양책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추가 쟁점이 되는 것을 8월 3일자 여러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메리칸 핫뉴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많은 핵심 쟁점들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 딱 네 가지가 지금 가장 부딪히는 부분, 그러니까 양당에서 갈등이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까지 8월 3일까지 지금 갈등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쟁점들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돼서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를 오늘 한번 더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늘 아메리칸 핫뉴스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렸지만 민주당에서 법안을 제안을 했던 히어로즈 액트하고 최근에 이제 공화당이 상정을 했던 힐즈 액트, 이 두 가지를 분석하는 전체적인 내용을 지난번 아메리칸 핫뉴스 시간에 알려드렸고요. 지금 백악관에서도 지금 사실상 대통령이 여러 가지 지금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상 이 합의안을 도출했다는 거가 조금 무색해질 정도로 여러 가지 지금 의견을 즉흥적으로 좀 내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지금 다른 언론 보도들의 전문가들의 분석 자료를 좀 종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메리칸 핫뉴스에서는 어제 월요일이죠. 8월 3일까지 전체적인 협상 내용 그리고 주요 쟁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핵심 쟁점입니다. 바로 스티뮬러스 책입니다. 스티뮬러스 책, 뭐 어려운 단어인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기존의 CARES 액트에서 여러분들이 받았던 그 1200불 체크입니다. 1200불 체크에 대해서는 지금 백악관도 그렇고 양당, 공화당, 민주당 두 당도 그렇고 액수에 대해서는 그렇게 서로 이제 싫어하는, 동의하지 않는, 디서그리하는 부분이 없는데 지금 현재 어디에서 쟁점이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부양가족 자녀에 대한 지급 방식입니다. 민주당에서 상정한 히어로즈 액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1200불씩 부양가족들에게도, 부양가족 자녀에게도 지급을 하자. 그래서 한 가정당 최대 6000불까지 지급을 하자. 그리고 CARES 액트, 우리가 이미 받았던 CARES 액트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CARES 액트 같은 경우는 텍스 아이디를 갖고 있거나 서류 미비자들에게는 지급을 하지 않았는데 이 민주당이 지금 제안한 안에서는 서류 미비자들이나 텍스 아이디도 포함, 부양가족 모두를 포함을 해서 최대 6000불까지 1200불씩 지급하자는 것이었고요. 공화당에서 제공을 한 이 힐즈 액트 같은 경우는 성인 1인당 1200불씩, 부양가족당 500불씩 해서 기존의 첫 번째 CARES 액트에서 제공을 했던 그 전체적인 내용하고 동일하게 백악관과 합의를 도출해서 지금 법안이 상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 첫 번째 쟁점인 스티뮬러스 책 1200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양당이나 백악관이 큰 이견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자녀에 대한 지급 액수와 지급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결론이 도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핵심 쟁점, 바로 Unemployment Insurance입니다. 실업급여죠. 지금 사실상 7월 말일자로 지금 실업급여가 종료가 되고 나서 금일 CNBC 보도에 따르면 지금 앞으로 현재 이미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요. 한 3천만 명 정도의 실업자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아무래도 경제적인 조금 어려움에 처해지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안을 보게 되면은 지금 600불씩 해서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자는 내용이고요. 공화당에서는 8월 9월 달 해서 200불씩 지급을 추가적으로 하고 10월 달부터는 기존에 받던 급여의 70% 선에서 이제 지급을 하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에 나와서 한두 번 더 이제 지속적으로 지급을 하자, 아니면 뭐 좀 추가적으로 지급을 하자, 약간 좀 애매모호한 설명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 측에서도 지금 조금 혼돈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되었건 8월 3일까지는 지금 양당의 입장 중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이 바로 이 실업수당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언론 보도 CNN 뉴스를 보면은 지금 각 기업들의 지금 기존에 고용되어 있던 직원들을 해고하는 내용들하고 기업들이 조금 부도 아니면 뭐 뱅크럽시 파일을 한다던가, 그리고 지속적으로 실업률이 아주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도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코로나 감염률이나 확진자 수도 감소 추세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 빨리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미국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받는 고통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전망을 오늘 CNN 보도에서 내놨는데요. 양당이나 백악관에서도 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에 대해서 가장 아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시적으로 뭐 1, 2주 더 준다던가 이렇게 액수를 200불로 완전히 줄여버린다던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고요. 공화당에서는 지금 빨리 진행을 하되 그래도 빨리 복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좀 선제적으로 달아서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라는 내용이 주요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백악관에서 제안했던 지속적으로 단기간이라도 한시적으로 지급하자는 그런 제안 내용과 공화당이 이제 액수를 줄여서 지급을 하고 뭐 전체의 70%까지도 지급을 하자 이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즉각적으로 거절한다는 언론 보도를 했고요. 8월 3일자에 각 그룹을 대표하는 실무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했는데 정말 이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이 liability protection입니다. 학교나 기업 등 여러 가지 이제 조직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아니면 고의가 없는 경우에 어떤 법적 소송을 받을 경우에 이제 정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측정해서 관련 소송에 대해서 책임을 면책시키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학교나 그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라이어빌티 프로텍션에 대해서도 공화당의 입장에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예산을 측정을 해서 그런 면책 상황을 만들어서 각 조직이나 기업, 학교 이런 쪽에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자라는 내용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 소송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부에서 예산을 책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백악관에서는 이 관련해서 특별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8월 3일자까지는 현재 그렇게 언론에서 종합해서 보도를 하고 있고 이 라이어빌티 프로텍션은 핵심 쟁점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인 실업급여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스쿨 펀딩입니다. 학교에 대한 예산 측정인데요. 지금 백악관의 입장은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50% 이상 정도는 온라인 수업과 지금 병행을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는 온라인으로 그냥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50% 이상은 대면 수업을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전폭적으로 하고 12학년 이제 저학년이죠. 저학년 학교에 대해서는 전체 예산의 대부분 반 이상을 이제 예산을 측정을 해서 이제 지원을 해주자 이런 내용인데 8월 3일자까지 지금 합의안을 도출된 것을 보면 일단 전체적인 예산 규모, 지원 규모에 대해서는 양당과 백악관에서 이제 합의가 어느 정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누구를 어떻게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예산을 측정해서 지원을 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합의가 도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조만간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8월 첫째 주까지는 이 1200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이 되고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을 해왔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실업급여책이 종료가 되면서 국민들이 경제적으로 더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행정부와 입법부에서도 결론을 도출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전망 때문인데요. 앞서 설명드린 지금 가장 합의를 도출시키기 어려운 부분 중에 지금 특히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그 실업급여와 관련돼서 양당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합의 도출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언제쯤 어떻게 전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결론을 도출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8월 3일자 합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실업급여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는요, 현재 언론 보도에 따라서 약 3천만 명 정도가 지금 실업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따라서 이제 회사들도 지금 현재 고용이 되어서 일을 그래도 다행히 하고 있는 종업원들도 문제가 뭐냐면 회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고정비용,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지출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레이오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업무 과중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고요. 실업이 되셔서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져 있으신 분들조차도 이 참 실업급여가 중단됨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에 있는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미국 전체의 국민들의 경제적인 고통이 실현화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론 보도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부양책에서 가장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네 가지 쟁점에 대해서
8월 3일자까지 지금 합의가 어떤 식으로 도출되고 있는지 현재 시점에서 내용들을 종합해서 여러분들 아메리칸 핫뉴스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기존에 연방 재무장관 문우신 재무장관이 언론 인터뷰한 것을 보면요, 1200불을 포함해서 합의안이 도출돼서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8월 말까지 신속하게 내용을 기존의 케어스 액트처럼 집행을 하겠다라고 언론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조금이나마 생활 여건에 도움이 되도록 빨리 합의안이 제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다들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았죠?